아니, 어쩜 그리 정확하게 내 손절 라인만 톡 건드리고 가격을 올려버리는지. 우리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세력놈들 욕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건 비단 한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Yes. Bogdanov, it's happening. Isolde. Pompi. 우리 트레이딩 현실을 보여주는 세기의 명작인데요. 이제 트레이딩 입문하신 분들은 앞으로 다양한 구간에서 손절을 겪게 될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를 손절시키고 나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시게 됩니다. 제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 갈 땐 그리 공부해놓고 왜 정작 돈 버는 데 필요한 차트 공부는 안 하는가? 오늘은 그 기관놈들의 전략을 확인해 볼 건데 재밌는 건 이걸 이해하고 나면 아, 여기가 손절 자리가 아니라 매수 자리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들의 사악한 매매 전략 우리도 써먹어 보자고요. 재미있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시작합니다. Is there something called stop hunting that takes place in the trading world? It's always looked upon as negative, certainly at the retail trader level. Institutional traders are taught from their first day that they buy good levels or they don't buy at all. 이분은 30년 넘게 은행, 헤지펀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트레이딩 세미나를 진행하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온 분이죠. 닥터 데이비드 폴. 최근 2023년에 작고하신 이분은 흔히 세력이라 부르는 기관, 투자은행, 그리고 개인 고래들까지 트레이딩 스승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강의를 따라가면 기관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 수 있고 그에 맞게 우리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Unfortunately, most retail traders will wait for some confirmation before they get in. That could be a candle pattern, could be a moving average cross, or whatever. Institutional traders will buy at the level. Now, most traders will put their stop loss a tick under the last low, and they will invariably put their stop loss at exactly where the institutional orders are. 이 내용을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왜 내가 손절만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가 라는 공통적인 고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매 타점을 잡을 때 분명히 어떤 신호를 기다립니다. 상승 장악형 캔들이나 이동평균의 교차, 또 RSI 다이버전스 이후 반등도 있고 전고점, 저항 돌파도 있죠. 지금 이 자리는 앞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A급 매수 자리입니다.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지 여부이죠. 따라서 힘이 실린 양봉으로 뚫어낸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포지션 들어가자마자 빛의 속도로 하락 재돌파시켜버립니다. 매수 기준이 이 선이기 때문에 손절 역시 이 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가격이 오르는데 이젠 무섭죠. 방금 이 손절을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내려와서 이 기준선에 닿으면 그때 다시 들어가야겠다 생각합니다. 맞나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돌파 이후 기준선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그러나 닿지 않고 그냥 가버리네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앞서 이동평균의 데드크로스 이후 두 이동평균이 역배열로 전환됩니다. 큰 하락이 나오는 과정 전체에서 처음으로 가격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깨고 올라옵니다.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 포지션 들어갑니다. 그 후 상황을 좀 지켜보는데요. 잘 올라가 주길 바라고 어디서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냐면 이 음봉입니다. 이 매매법은 이따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상승 후 가격이 아래쪽 이동평균을 밑으로 깨면 손절이던 익절이던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봤더니 가격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는 건 앞서의 이 하방 지지선, 이 자리에서 강하게 지지 나올 확률을 높이 볼 수 있겠죠. 이미 거대한 반등으로 하락세를 약화시켰으니까요. 이젠 아래쪽 지지선에 집중하며 가격이 좀 더 내리길 기다렸더니 내리긴 내렸는데 좀 불안하죠. 아래쪽에 꼬리의 저점 위치가 직전 최저점보다도 낮습니다. 일단 지지가 나올지 뚫릴지 좀 지켜보려 했는데 대응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올려버리네요. 어때요? 남일 같지 않죠? 세력들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막상 데이비드 폴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세력들은 그저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뿐이라는 겁니다. I think that institutional traders are just doing what
institutional traders do, putting their entry points at very good levels.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자리 지지받아야만 들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격대를 보고 괜찮으면 그 자리로부터 바로 매수한다는 뜻이에요. 지지선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대를 본다는 뜻입니다. I don't think that anybody looks at where the stops are, but they will say to themselves, well, we know pretty sure that most of the stops will all be crowded around this obvious level. So they will bid the market at that particular level. All you need is one person to chicken out, and the markets are going to go where the bids are, and all those people will be taken out. So I think that if you do not think long and hard about where you're going to put your stops, that you're going to find that you can quite easily die in a sea of stop losses. 충격적이죠. 영어로 스톱은 포지션을 멈춘다, 즉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스톱 헌팅은 세력이 우리의 청산 자리를 보고 그 가격을 터뜨리기 위해 사냥한다는 의미겠죠. 물론 가격을 급격히 올리기 위해서는 큰 유동성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목적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청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경험상 이런 자리에는 많은 손절 주문이 있겠다는 사실 정도는 차트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기관은 물량 확보를 위해 선이 아니라 구간을 기준으로 매집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매집 구간 안에 우리 손절 자리가 대부분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챕터의 결론을 이분은 어떻게 내리는지 보겠습니다. And here's an exercise for some people. The next time you're just about to put a trade on, you pick up something heavy and you just go, poof! And then you write down on a piece of paper where you were going to buy and where you're going to put your stop loss. Don't buy it, but put an order in to buy it at where you're going to put your stop loss. And then just watch how many times the market goes to your order. Okay? Markets will go to the obvious stops most of the time. And one of my rules is that I want to put my entries where the masses put their stops. 지금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간다면 손절선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 자리는 손절 자리가 아니라 매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전략을 알았으니 이것을 이용해야겠죠. 기관 매수 전략을 이용한 매매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물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리는 건 절대로 레버리지를 세게 쓰지 마세요. 유튜브 영상들 보면 50배, 100배 이렇게 쓰면서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 하는 허황되고 자극적인 영상들 많은데 그건 그 사람들 하라고 하고 우리는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고 수익을 누적시키는 방법을 쓸 겁니다. 한번 매수할 때 손절이 나가더라도 그 허용치가 전체 시드의 2%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Now, you're going to find that once you get the 1 or 2% into your head, it's in fact not the runs of bad trades that cause you to go broke, it's the run of good trades. Because in a run of good trades, you actually trade far, far too big. So just be careful about euphoria. 손실 2% 밑으로 제한. 이건 비단 데이비드 폴님 뿐만 아니라 이 야수의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결국 성공한 모든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에요. 앞서 살펴봤듯 세력들이 앞단의 하락 구간 여기서 물량을 매집했을 테니 여기서의 하락은 오히려 거의 박앤세일이라는 것이죠. 세력의 매매 방식을 이해하고 또 손실 제한 원칙을 지켜야만 이 박앤세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d I want to be very, very careful about the general market. When the general market, the FTSE itself is rising, then everything rises with it. When the FTSE is not rising, then everything pretty much falls with it. So the general market is probably 70% of the exercise. So it is what technicians would call a top-down approach, looking at the market, looking at the sector, looking at the share itself. 탑다운 매매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국장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화이팅 응원드리고요. 내가 하는 종목이 코스피다. 그럼 코스피 지수를 먼저 봅니다. 오르는 중인지 내리는지 횡보인지 파악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파악하는지 데이비드 폴님이 직접 사용하는 기술 분석 방식이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최근까지 오랫동안 사용한 방식은 3중 이동평균입니다. 상단 지표 클릭 후 이동평균 3개 쓰지 마시고 이동평균 리본이라고 검색하면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럼 이동평균 4개가 지표 하나로 적용됩니다.
트레이딩뷰 무료 계정에서는 지표 2개까지만 무료인데 이 방법으로 지표 하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무료 계정에서도 그냥 쓰시면 돼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색깔과 두께를 정하고 네 번째서는 체크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인풋에서 길이 값을 변경하는데요. 데이비드 폴님은 21, 55, 89 3개를 쓰죠. 이동평균 종류는 그냥 단순 이동평균 기본 값으로 씁니다. 이동평균만으로 타점 잡는 핵심 매매법은 제 채널에서 이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에도 정리해 두었으니 내공을 더 쌓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 방법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실제로 데이비드 폴님이 이 분석법을 쓰는 방식만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이동평균을 2개 이상 쓰는 매매법의 핵심은 정배열, 역배열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장기 이동평균이 위에 있고 단기 이동평균일수록 가장 아래쪽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의 진행 방향이 우하향이에요. 상승장은 반대겠죠. 장기 이평이 아래, 단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동평균의 방향은 우상향이에요. 이것으로 큰 규모에서 차트의 진행 방향을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차트에서 크게 하락하던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동평균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럼 하락세로부터 방향 변화가 생길 거라는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타점을 잡는데요. 이동평균 3개 중 2 이상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캔들이 가장 위에 있는 이동평균을 상단 돌파하면 그때부터를 나쁘지 않은 매수 구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지수를 봤으니 이제 규모를 줄여가며 그 다음으로 섹터를 보고 개별 종목을 보는 순서인데요. 이 둘을 한 번에 끝내는 좋은 방법은 그냥 대장주 매매하시면 돼요. 대장주가 곧 섹터를 대표하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상승장 대표 섹터 중 방산이 있었죠. 우상단 여기 더하기 표시 누르고 대표 종목 중 LIG 넥스원 종목 번호를 넣어줍니다. 첫 번째에 나오죠. 이걸 눌러서 리스트에 넣어주고요. 그럼 맨 밑에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 상단 이 네모칸을 누르고 두 번째에 이 밥통 모양 이걸 눌러주면 차트가 상하단 분리됩니다. 여기서 아래쪽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 그럼 네모칸으로 선택됐죠. 방금 넣어준 넥스원 클릭합니다. 그럼 위쪽은 코스피, 아래쪽은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 정보를 한 창에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상승 형태가 거의 유사하죠? 지수는 아까 살펴봤듯 두 선의 상승 이후 캔들이 가장 위에 있는 이동평균을 상승 돌파, 이때로부터 상승 전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밑으로 내린 바로 이 캔들, 여기서부터 종목 매수 관점을 잡습니다. 타점을 잡을 때는 일봉에서 시간봉으로 줄여보면 보다 정밀하게 잡을 수 있어요. 방금 체크한 이 세로선은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수가 한번 아래로 꺾였죠. 아까 세력의 매수 전략을 되새겨보면 여기서부터는 뭐다? 바겐세일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세력의 매수가 시작됩니다. 지수에서 이렇게 하방으로 내리는 계단마다 계속 매집하는 거예요. 계속하죠. 그래서 종목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수는 계속 하락하지만 저점을 지키는 종목, 흔히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라 하죠. 이렇게 매집을 끝내고는 위로 쏘아 올립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 제가 추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기관 자금을 추적하는 도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관이 매수하는 자리를 포착한다면 우리 매매법을 보다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전 세계 대다수의 기관들은 서로서로의 매수 자리를 추적합니다. 수많은 기관들 중 정확히 어떤 기관에서 매수를 시작했는지 알아내긴 쉽지 않지만 적어도 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의 매수 주문 규모를 파악하고 이것을 차트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 기관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을 표준화시킨 하나의 양식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주식은 물론 코인, 해외 선물 할 것 없이 거래 서비스들의 대량 주문을 포착하여 그 자리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하단 검정색 짝대기가 그들의 매수 자리고요. 상단 빨간색 짝대기는 매도 자리입니다. 이걸 보면 차트 흐름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앞서 설명드린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 들어간 흔적이 확인되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고 꺾이는 자리마다 전부 매도 흔적이 확인됩니다. 세력은 저마다 수익 목표도 제각각이고 단타부터 파동 전체 수익화까지 전략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선 매수 들어간 자리 이후 빨간색 작대기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눌림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눌림목 이후 이동평균 보는 법 설명드렸죠. 상승 추세가 살아있으면 나도 그들을 따라서 분할 익절로 대응하세요. 계속 분할합니다.
데이비드 폴님의 분할 익절 전략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눌림 자리마다 전체 잔량의 3분의 1씩 익절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장 밑에 있는 이동평균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는 나머지를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코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인은 캔들 색깔이 양봉, 음봉 반대죠. 상승이 초록색, 하락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코인은 전 세계 수많은 세력들이 모두 참전하는데요. 그래서 집계 방식을 선물과 선물 모두 거래되는 대표 거래소들의 유입 유출을 집계합니다. 시스템은 모두 동일해요. 앞서 살펴봤던 이 구간에 적용해보면 이제 흐름이 눈에 보이시죠? 하락하기 시작했던 이 자리에서 이미 매집 시작인 거예요. 즉, 이 선이 손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이 크게 내린 여기는 바겐세일 또 매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매매하다가 실제로 손절 많이 나가는 구간이 여기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주 재미난 게 확인됩니다. 바로 다이버전스죠. 이 지표는 말 그대로 규모가 큰 유입과 유출만을 집계해서 파란색 상승 구간은 유입, 갈색 하락 구간은 유출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하락, 유출량은 오히려 급격히 적어지죠. 가격의 방향과 지표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 하고 지금처럼 지표의 방향이 상승하는 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 합니다. 이후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기술 분석의 꽃이죠. 다이버전스를 잡아내는 대표 지표 RSI를 적용해보면 먼저 앞단의 이 자리에서는 가격은 하락하지만 지표는 상승, RSI에서도 다이버전스가 잘 잡혔어요. 그런데 이때의 하락에서는 RSI의 형성 원리상 어쩔 수 없이 놓칩니다. 내려가죠. 유입과 유출을 기록하면 이런 세력의 속임수를 확률 좋게 잡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도 단타 매매에 효과적이죠. 그리고 다 보여드릴게요. 주식, 코인 봤으니 해선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나스닥 지표 한번 볼까요? 30분 봉이고요. 살펴본 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먼저 3중 2평으로 꼬인 자리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관점을 잡은 다음 눌린 자리에서 유입 확인, 그리고 캔들이 최상단 이동평균 위로 올라오면 이때부터 우리도 포지션 들어갑니다. 매집이에요. 소소하게 매수란 표현 말고 이제는 우리도 기관들 포지션 따라가기 때문에 물량은 적더라도 매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익절하면 나도 3분의 1씩 분할 익절. 어렵지 않죠? 이런 원웨이 상승장 말고 이렇게 큰 상승 후 눌림 자리에서 큰 파도가 만들어졌죠. 여기서도 동일해요. 상승 이후 2평이 꼬이고 이 구간에서 매수 자리 확인하고 나서 가장 높은 이동평균 상승 돌파, 여기서 매수한 다음 그리고 나서 분할 익절. 제일 중요한 건 2평 밑으로 하락하면 잔량 모두 정리.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꼬였고 그들의 매수 확인, 올라올 때부터 우리의 매집 시작. 그렇게 앞단과 동일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상승 후 눌리던 하락 후 상승하던 다 똑같이 씁니다. 꼬이고 매집, 분할, 익절.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매집 표시가 나왔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최상단 이동평균 위로 올라오는 게 우리 매집 기준이죠. 그런 신호가 없어서 이거는 버리면 되고, 혹시 그냥 이것만 보고 여기서 매집했다 하더라도 포지션 전량 정리하는 우리 기준 절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최하단 2평 깨고 내려오는 이 자리죠. 손절입니다. 그냥 손절하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진입 자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욕심낼 필요 없이 계속 따라가면 돼요. 별거 없죠. 이 지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지표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해 주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써주시고 오늘 영상 감상평이나 질문들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수월하게 신청하신 분 확인 가능합니다. 그냥 차트에 아무 종목이나 켜서 적용 한번 해보세요. 백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저도 오늘 처음 보는 뭔가 잡주일 텐데 한번 보자고요. 차트가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는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횡보죠. 횡보는 실제로 매매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자리로부터 가격이 오를지 혹은 가라앉을지 실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고가 가장 낮은 이런 자리 한번 살펴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3중 2평을 쓰든 뭐 MACD나 RSI 어떤 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매매 신호가 나오는 것을 지표의 신호와 혼합해서 보세요. 교차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매집, 익절, 그리고 익절도 세력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분배라고 해요. 여기서도 한국에서는 매집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축적이라고 합니다.
물량을 축적시키고 이렇게 분배시킨다는 거죠. 축적, 분배. 지금 횡보라고 해도 잡주의 매력이 이런 파고 하나하나가 변동성이 좋죠. 무려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잡주 접근할 때 위험성 때문에 기존에 쓰던 차트 분석에 대해 되게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위치 정확히 확인하고 더욱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매를 처음 배우셨을 때 현물을 매수하던 선물에서 포지션에 들어가던 손절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배우셨을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손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손절하고 나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저도 트레이딩 초기에 이걸 너무 많이 겪어서 화도 났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기관 매매 전략을 처음 접하고서는 눈이 확 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차트에 적용해서 기관의 매매 전략 장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